내팽개쳐진 이용수 할머니 왜 그랬을까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어제 국회를 방문했었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먼저 영상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죽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사람 죽인다. 이거. 할머니, 잠깐 여기 다치세요. 아니 안 넘나 이거. 안 넘나. 예. 일단 일어나시죠. 나와라. 아니. 물도. 저 장소가 국회 사랑채라고 해가지고 손님들을 만난 장소인데 하재권 평론가. 예. 저 때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할머니께서 쓰러지고 경호원들이 이용수 할머니의 양발을 잡고 뭐 질질 끌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예. 이용수 할머니 측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에 이제 펠로시 의장한테 뭐 인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펠로시 의장의 도착을 기다리고 경호원들의 요청대로 그 휠체어를 타고 동행한 2명과 함께 그 현수막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아직 펠로시 의장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런데 갑자기 경호원들이 와서 펠로시 의장의 동선에서 좀 더 떨어져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휠체어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휠체어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땅에 쓰러졌는데 예. 그때 경호원들이 할머니의 양발을 잡고 끌려고 하면서 뭐 몸싸움을 벌였다 예. 이런 내용이고 이용수 할머니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용수 할머니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 물론 이제 펠로시 하원 의장에 대해서 경호는 뭐 엄중하게 해야 되겠지만 예. 그 방식이 좀 너무 과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예. 그 국회 경호원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지 이 부분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94세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고령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들이 어떤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지도 않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고 휠체어를 타고만 있었는데 너무 경호원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주연 변호사 경찰이 수사 내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 입건되지는 않았고 아. 내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고요. 예. 그런데 경호기획관실에 따르면 직접 휠체어를 이동시키던 중에 이 할머니께서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땅에 내려앉고 누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의 안전과 원만한 행사 진행을 위한 이동을 위해서 다시 휠체어에 앉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해명을 저 했고요. 과정이 이제 휠체어에 다시 앉히는 과정이었다.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몸을 흔들면서 내려왔고 다시 앉히려고 하다가 저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고요. 예. 또 추후에 경호 담당자가 할머니를 직접 뵙고 위로와 안전을 살피면서 뭔가 이 해명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경찰은 내사 중인 상황이고요. 관련 증거 자료를 모으고 이 목격자들을 불러서 조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이목이 굉장히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까 이렇게 예. 내사 중인 상황인 것 같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경호기획관실에서는 이제 위로와 안전을 살피면서 할머니에게 충분히 예의를 갖췄다라고 일단 설명을 했으니까 경찰에서 판단을 하겠죠. 이 부분은 어떤 말이 더 가중치를 둘지. 그런데 전혜연 평론가, 이용수 할머니가 왜 굳이 펠로시 의장에게 인사를 하려고 저기까지 가셨을까요? 이용수 할머니는 이 펠로시 의장에게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펠로시 의장인가? 펠로시 의장과 이용수 할머니는 사실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2007년에 미국 하원에서 이른바 121 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의안입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요구하고 미래에 대한 역사 교육을 요구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수차례 미국 의회에서 무산이 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통과되도록 주도했던 인물이 미국에서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꼽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증언하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위대한 인권운동가라고 불리는 이용수 할머니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2007년 이런 위대한 일을 만들었던 주인공인데 예. 그렇다 보니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 내한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전날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도착해서 호텔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호텔 앞에서도 기다렸는데 아. 펠로시 시장이 왜 이제 취재진 피해서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예, 예. 만남이 무산되니까 국회까지 찾아오셨던 겁니다. 국회는 공식 일정이니까 거기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가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그 2007년도 결의안 채택 과정 영화로도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 will you testify? Yes.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13살.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Just for you to acknowledge your wrongdoings. 저렇게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펠로시 의장이었다는 겁니다. 펠로시 의장도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가서 이 내용을 직접 언급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ere able to take pride in passing the legislation in the Congress relating to the comfort women legislation. 그러니까 장해찬 평론가 당사자들 펠로시 의장도 다 저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 일이고 당사자고 좀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히 사고로 좀 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한국 방문 일정에서 본인이 이 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요. 이 서초동에 있는 국립외교원에는 고 레인 어번스 의원 흉상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미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수차례 발의하면서 이 통과에 어떤 물꼬를 텄던 분이거든요. 이 흉상에 직접 꽃다발을 보내기도 하는 등 좀 진심 어린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뭐 무리하게 시간 빼달라, 일정 빼달라 이랬던 것도 아니고 예. 그냥 현수막 들고 메시지 전하면서 감사 인사하고 싶다는 건데 그리고 뭔가 이제 서한같이 이런 그럼요. 것 좀 의견을 네. 전달할 뭘 준비하신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 외국 국빈 방문이나 주요 정치인 방문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용수 할머니가 이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위해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국회 경호관들의 좀 무리한 행위가 너무 오히려 이 역사적인 아픔이나 사실을 좀 미국과 함께 협조해서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된 것은 아닌가. 결국 국회 사무총장이 이 부분을 관할하는데요. 저는 이광재 사무총장이 늦게라도 이용수 할머니 병실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뭐 이 국회 차원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이런 활동이나 목소리 더 귀 기울여 듣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문제를 좀 매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국 국회에 대해서 일부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로비력이 약하다는 지적 많이 하는데 저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